지금까지 리모델링 기술이 사람의 감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이터가 진단하고 AI가 설계하며 국가가 검증하는 시대. 오늘은 대한민국 건설기술의 표준을 만드는 곳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 기술이 우리의 낡은 건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그 기술의 혜택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대식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부 연구기관이고요.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분야에 있어서 제도와 정책의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기준이 되고 있는 표준안도 저희가 정립하고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결국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설 환경, 문화, 이거와 관련된 건설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표준을 만들고 계신 것 같네요. 표준뿐만 아니라 제도 정책 표준,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열어가기 위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축이 결정되면 그 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작은 나사 하나에서부터 거대한 건물, 그리고 건물이 이루어진 도시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한 건설 기술을 갖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사 하나부터 건물 단위,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표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요새 연구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과제가 있을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면서 화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줄이기입니다. 우리나라도 2030, 2050이라는 국가 비전 정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립해서 발표하고요. 탄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것이냐에 대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건설 분야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건물에 대한 의무화가 이미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아마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이것 또한 뭐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신축 건물만 갖고는 건설 부분에서 탄소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지어지고 있는 건물은 기존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의 기존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 보면 70년 정도의 건설기술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짧게 보면 한 4, 50년 정도의 건설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 대량 공급, 신도시 개발 이런 신축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제도 기술 개발이 포커싱이 돼 있었고요. 이제 3, 40년 된 건물이 우리나라 전체 건물에 차지하는 포션이 이미 4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건설, 건축 분야에서 어느 정도길래 탄소 중립하고 뭐 제로 에너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건설은 실제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를 생산해야 되고요. 자재를 운반해야 되고 실제로 시공 과정을 거치고 또 시공 이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의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와, 엄청난데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자동차나 냉장고 가전제품은요, 효율화가 어느 한계점까지 다 고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연비 나쁜 차 선택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렇죠. 1등급 냉장고 선택하지 않는 아마 주부님들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건물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1등급 건물 안 들어본 것 같거든요. 특히 기존 건물에 있어서는 이런 에너지 효율화보다는 지금까지는 공급, 또 부동산 가치, 신도시 건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건설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노후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이런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모델링 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뭐 도면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 노후 건물 효율화를 좀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단이 출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30년, 40년 된 노후 건물에서 현장을 가서 제일 처음 겪는 어려움은 바로 도면이 없어요. 그렇죠. 또 건물에 수선을 하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죠. 이런 이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나한테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 연구단을 발족하고 노후 건물의 현장의 정확한 에너지 성능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모든 속성 정보들을 갖다가 DB화하고 이 DB를 바탕으로 해서 그 건물의 정확한 에너지 성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쭉 이어왔던 이런 리모델링 시장을 앞에 이제 그린자를 붙여서 그린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고려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로 에너지 수준의 성능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건축주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목표나 또 효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 난방비를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난방비가 정말 합리적일까? 불필요하게 손실되는 거 없을까?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기능을 갖다가 활용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 가능한 이런 기술들을 갖다 개발해서 융합시키고요. 이를 통해서 아마 일반 건축주가 제일 궁금한 건 결국은 비용 부분일 겁니다. 경제성. AI 기술을 융합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 AI 기술은 밑에서 사실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그린 리모델링 대상의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컴퓨터 기술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최적의 에너지 성능과 어떤 자재, 어떤 공법을 쓸 것이냐에 대한 최적의 설계 대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지불해야 될 공사비에 대한 적정 비용까지도 함께 산출해서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많은 건축주 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투자를 해서 과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합리적으로 그 답을 갖다가 저희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자재는 이걸로 바꿀 거야, 도면은 좀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했을 때도 공사비가 이렇게 바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굳이 표현하면 지금까지 그린 리모델링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파트에서 굉장히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각자 파트의 영역과 또 이거와 연동되는 파트의 교집합 부분에 딱 들어가면 사실상 모든 업무가 부드럽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자재를 바꾸는 일은 숱하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바뀐다는 얘기는 그 자재 변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성능이 바뀐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공사비 변경 발생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시 그럼 에너지 평가사한테 가서 받고 자재 선정 과정을 통한 효과가 에너지와 공사비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수고를 대부분 그래서 중략하지요. 그러니까 각자의 전문 영역의 이런 정보들이 서로 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전 과정을 디지털 프로세스로 바꾼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에 대한 예측과 평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설계 단계, 자재 선정, 자재 변경, 그거에 따른 공사비 변경까지 실시간으로 내가 선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성능값이 어떻게 바뀌고 공사비가 어떻게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꿈꿔왔던 자재 하나 바뀐 것이 건물 외관이나 디자인에 어떤 이미지로 올 것이냐를 만약에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건축주는 이제 의사결정이 빨라지겠죠. 그럼 2D 도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 3D 도면으로 받는 건가요?
저희 목표는 당연히 인허가에 관련된 2D 도면을 베이스로 3D 도면 그리고 3D에서 가상 공간 네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의 벽지를 바꿨을 때 건물의 외장에 벽돌로 할 것이냐 다른 소재로 할 것이냐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그 건물 예측이 안 돼요. 단순히 이걸 뭐 교감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가상현실 속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도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소프트웨어, 모듈, 또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융합돼서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 통합 플랫폼으로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굴러간다는 뜻이군요. 네. 와, 정말 놀라운 기술인데요. 사실 요즘 뭐 모든 게 다 뉴노멀이죠. 특히 건설 쪽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산업 구조 변화가 필연적으로 당면한 이슈가 됐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선진 기술들이 이미 그쪽으로 다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 기술이 만약에 우리 건설 산업, 우리 건설 시스템, 건설 시장에 도입되면 아마 우리 건설 산업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당면한 이슈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단순히 이게 효율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건설 산업의 진화입니다. 혁신적 기술에 해당되고요.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도 접목될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접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 4년간 각 파트별 현장에서 어떻게 노후 건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성능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서 여기서 디지털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얻은 모든 정보들을 나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에너지 쪽으로도 보내야 되고 건축사의 설계 파트 쪽으로도 보내야 되니까요. 이런 모든 연계, 연동, 유기적 관점의 기술들을 갖다가 이미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터, 에너지 성능을 예측하고 자재 바뀌었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거의 이제 90% 정도 완료해 두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이거와 연동해서 이제 건축 설계가 자동화라고 저희 표현하는데요. 자동으로 서로 이제 맞물려지는 이런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8곳에서 예비 실증을 거치고 각각의 기술에 대한 검증은 그러니까 개별 기술이 혹은 A 기술, B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차원에서 현장 저희 실증을 해왔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 차년도 연구에서는 저희가 본 실증으로 지금까지 개발했던 이런 모든 기술들이 하나의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실증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증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증 사업은 20년 내외 에너지 성능이 매우 이제 낮은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네네. 있고요.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 한계, 기간의 한계 때문에 아주 큰 건물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1000에서 1500 제곱미터 정도의 연면적을 갖고 있는 노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디지털 기술, 에너지 성능 평가 기술, 건축 설계, 자동화 기술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적정 후보를 선정하고요. 그 건물의 최종적인 에너지 성능은 제로 에너지 성능 수준까지 저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고단열 벽체와 지붕이 들어갈 것이고요. 가장 고효율적인 창과 문에 대한 기술이 적용될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패시브 건축 기술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적정 환기 기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융합되고요. 당연히 고효율 설비 기술도 냉난방을 위한 설비 기술도 융합돼서 건물 전체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제로 에너지 등급 5등급 이상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첫 번째 지원 내용이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전체 공사비의 한 50% 이내 정도를 저희 국가연구사업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 규모는 한 4억 이내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축도 마찬가지지만 그린 리모델링 하다 보면 약간의 플러스 알파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합니다. 저희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증액분을 거의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항상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에서 분쟁의 씨앗이었거든요. 거의 모든 경우가 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데요.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최적안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원 범위 안에서 아낌없이 한번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윈윈인 것 같아요. 나는 기관에서 지원도 받으면서 건물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고, 기관에서는 우리가 연구한 기술이 진짜 제대로 워킹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 건축주는 당장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비용 분담이 뚝 떨어질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제일 첫 번째 파급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건설 쪽은 요즘 굉장히 막 개방되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설 분야는 보수 성향이 커요. 정말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 이 부분을 실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제 건물에서 검증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만 믿고 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실제 건물, 사람이 살고 있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을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과정을 통해서 개선시키고 개선된 효과까지 저희가 입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번 실증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에 실효성 있는 도구를 보다 완성도 있게 저희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노후 건물 하나 저희가 인테리어 하고 주방 받고 욕실 바꿔서 이쁘게 꾸며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 정책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 출발점, 이정표가 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정말 노력해서 만든 이런 연구 성과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이걸 토대로 전과정 디지털 프로세스에 AI 기술이 적극 융합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술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건축주 분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이 건축, 건설 시장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에 적어둘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온실가스는 급격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현장 진단,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터, 비용 편익 최적 대안 자동화, 설계 자동화로 구성된 AI, BIM 기반의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기획, 진단, 설계, 시공, 감리의 모든 단계에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절감 목표 기준이 없을 때, 그린 리모델링의 각 단계별 연동성이 부족할 때, 공정별 프로젝트 진행자들 간의 소통이 어려울 때, 설계 도면 및 내역과 실제 현장 시공이 일치하지 않을 때, 기존 그린 리모델링 방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AI, BIM 기반의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 플랫폼.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 플랫폼은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린 리모델링 대상 건물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대상으로 건물이 선정되면 디지털 현장 진단을 통해 건물 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선호도, 에너지 성능, 비용 기반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으며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그린 리모델링 후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여 그린 리모델링의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AI, BIM 기반의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 플랫폼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그린 리모델링 최적 대안이 BIM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어 그린 리모델링 대상 항목, 품목이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두 번째는 설계 대안에 따라 변동되는 세부 항목들도 파일 데이터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세 번째로 현장 디지털 진단으로 취득된 결과가 자동 반영되어 그린 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성능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BIM 파일을 활용하여 건물의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섯 번째로 형상 IFC와 항목 품목 IFC가 자동 연계되어 변동되는 형상 정보에 따라 품목의 규격 및 수량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설계와 수량 검토 연계 가능하여 그린 리모델링 설계 최적화를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비용을 예측하여 그린 리모델링 비용 산출 및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에너지 성능 최적화를 위한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비 산출,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시간 단축까지 노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AI, BIM 기반의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 통합 플랫폼